청약의 종류도 굉장히 중요해요. 청약의 종류라고 한다면 청약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것들을 구분을 해놨는데 청약의 종류 보면은요. 첫 번째가 확정력을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발행 주체, 세 번째는 발행지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기타 조건부 청약 등 청약의 종류를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뭐 교차 청약, 대응 청약이 있는데 여러 가지 구분 기준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무역에도 다양한 무역 기준, 유형의 기준이 있듯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확정력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 자체가 뭐 청약의 종류를 쓰세요라는 것보다는 이 안에서도 뭐 확정력을 기준으로 청약의 종류를 써라 이런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데 확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청약의 이제 기본적인 조건이죠. 그 조건 중에 하나인데 확정력을 가지고서 이제 청약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느냐. 일단은 크게 우리가 펌 오퍼라고 해가지고 얘는 확정 청약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반대의 의미는 우리가 프리 오퍼라고 해서 불확정 청약이다.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오퍼라고 하는 것들의 내용을 보면은 그 안에 오퍼의 내용을 보면 이런 키워드들이 들어가요. 확정 청약은 firm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거나 어떻게 또 확정력이라고 판단할 수 있냐면 거기에 유효기간을 포함을 하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확정 청약입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불확정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프리 오퍼. 그래서 이런 펌이라는 표현이 없다거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청약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얘를 명확하게 와닿을 수 있냐. 그래서 저는 뭐 펌 오퍼, 확정 청약, 불확정 청약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이런 표현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얘는 확정 청약이기 때문에 취소, 불능, 청약이다 라고 쓰고 불확정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청약은 취소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취소 가능 청약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승낙은 계약의 성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청약 자체의 효력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오퍼를 했어.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청약을 했을 때 그 청약의 효력이 자 청약을 했다. 오퍼가 청약이 되었다. 오퍼러가 오퍼리에게 청약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청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것이 효력이 여기서 이제 효력이 발생하겠죠. 청약의 효력은 발생을 할 겁니다. 효력 발생.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거 키워드 하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두 가지 개념.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하면 좋은 것이 철회라고 하는 그 개념과 그 다음에 취소라고 하는 개념을 일단 우리가 정립을 해야 돼요.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 자, 취소는 뭐냐면요. 효력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청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없었던 일로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취소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철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청약을 내가 보냈어. 오퍼를 메일로 보냈지만 얘가 확인하기 전에 메일 발송 취소를 한다거나 이렇게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내가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철회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효력 발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취소 불능 청약과 여기서 말하는 취소 가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두 개의 공통점은 뭐냐면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니까 펌 오퍼건 프리 오퍼건 간에 어쨌든 철회는 되겠죠. 왜냐면 효력 발생 안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없었던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거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효력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없었던 일로 얘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취소될 수 있어요. 안 해. 없었던 일로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얘는 취소 불능이에요. 펌 오퍼야. 내가 이미 펌이란 표현을 했다거나 유효기를 넣기 때문에
얘는 효력이 발생해버리고 나면은 취소가 불가하다라는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